안녕하세요. 보타이민 미국 소식입니다. 7월 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코 브루노비치 아리조나주 상원 후보가 자기 모금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를 이용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항하는 사람이 자기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와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권과 모든 것은 공인으로서 공화당 자산의 일종이므로 공화당 당원인 마크 브루노비치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너인 마크 브루노비치가 정작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또는 모금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나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치솟고 있는 유가에 대하여 조 바이든은 미국 내 자국의 석유 위기를 유발하고 있는 석유 회사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석유의 수급을 조절하여 유가를 올리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공산당 기관지는 첫 번째 조 바이든이 정확하게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였다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위하여 만들었던 중국제 상당한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조 바이든이 세계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고 있다고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두 개의 칭송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수장인 중국으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이러한 괴기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대통령 같지만 결국은 중국을 위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대미문의 석유값이 치솟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각 정유사의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뒷구멍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약 33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유럽과 중국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도적으로 미국 유가를 올리기 위한 방침이 아니냐는 많은 의구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전략유를 방출하는 것은 국내 유가를 안정하기 위하여 10월 말까지 1억 배를 방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보면 그것은 전부 허구에 불과하고 선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 비축 전략유들은 유럽과 인도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까지 포함시켜 수출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는 매일 약 100만 배럴씩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미국의 원유 선물 가격은 지금 111불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의 석유 분석가에 의하면 만약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았으면 석유값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하여는 별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원유가 배럴당 3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말 잘못했다가 서로가 말로 치고받는 현상이 민주당 하원 의원과 공화당 하원 의원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인 바로 중국 가짜 사위인 스왈웨일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 보발트가 소총을 들고 아주 마초적인 포즈를 취한 프로파일 사진에 오른쪽에 어저께 발생하였던 대량 학살 사건의 주범인 하일랜드의 범인과 나란히 사진을 놓은 다음에 여러분 직선을 그읍시다 하고 그림 맞추기 형식으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끈한 보발트 하원 의원은 역시 같은 패턴으로 응수를 합니다. 에릭 스왈의 사진 옆에 팡팡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중국 공산당 깃발을 따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직선을 그읍시다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 멍군 참 열심히들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자 맨 먼저 백신 패스를 또는 그린 패스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그 QR코드를 다운받아서 식당이라든가 또는 비행기를 타는 데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AI가 백도어를 열어 모든 정보를 지금 중국으로 보내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또한 그 백데이터가 세계보건기구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일반 시민들 중에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어 결국은 빅파마가 빅브라더가 아니냐 하는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이 QR코드를 가지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벌써 분류가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영미 국가들 모두가 이것이 실행이 되면 전 세계 인구를 상대로 빅브라더가 백신을 맞은 자와 백신을 맞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여 자기들의 어떤 이점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CDC가 5세 미만의 유아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내부 고발자 중에 한 사람이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발진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은 어린이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마비가 오고 발진을 한다고 하면 바로 소아마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 공식적인 데이터조차도 발표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직장에서 잘리게 돼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행정부와 보건기관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감추고 숨기는 것이 많은 것인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너무나 많은 비행이 있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한편 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최근에 25세부터 44세의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4차 접종까지 완료한 가장 건강한 연령층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연령대인 25세부터 44세와 또한 어린 유아들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보건기관이 무엇을 위한 보건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위대한 미국 또는 미국은 위대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원과 또는 안티파 동성애자들은 있다고가 나라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 주지사인 만델라 반스가 7월 4일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선 이 미국의 건국은 끔찍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지금 위스콘신주 민주당 상원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인 월처 의원이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는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 또는 미국은 가장 낙후된 민주주의 나라라는 식으로 많은 사회 비평가들이나 LGBT를 지지하는 자들 또는 안티파, 급진 좌파들, 민주당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보기를 바랍니다. 낙태에 대하여 금지한다고 이 난리를 피고 있는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가보게 되면 낙태법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 노출시킬 권리도 박탈당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위는 아마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잘못되었다는 많은 안티파 의원들, 또한 홍콩을 방문을 해보면 밤사이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여 밤새 3-4명씩 사라져가는 광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 언론 자유에 대하여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미국에 임금이 적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노동조합 요원들은 위구르를 한 번만 방문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대가도 없이 노예노동을 치르면서 혹사당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주말에 텍사스 경계를 넘어오고 있는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텍사스 주 방위군과 보안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하루에 많은 날에는 10,000명이나 넘어오는 이 불법 입국자들을 막기에는 국가 공권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놓는 통에 6월 한 달에만 약 20만 명이 벌써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한 것으로 통계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잡힌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보안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불법 입국이 아닙니다.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격한 표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하였던 총격 사건의 그 범인이 오늘 안티파 요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또한 게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10년 전에 벌써 자기의 트위터 계정에 수많은 안티파 지지와 또는 게이 사진을 많이 올리고 문신도 게이와 안티파 문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 소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했으나 최근에 와서 그것이 삭제된 것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처음 발표할 때는 22살이라고 하였으나 오늘 네티즌 수사대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21살에 불과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민주당 당원이며 또한 고위 간부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은 12살 때부터 안티파를 지지하며 또한 게이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붕에서 내려서 자기 차를 타고 도망쳤을 때 여성 복장을 하고 자기의 안티파 문신과 게이 문신을 지우기 위하여 여성 머플러를 두르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할 경찰서에서 왜 이 소년이 요 시찰 인물로 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력 성향의 안티파 대원이자 전형적인 민주당원으로서 게이 교단 이 청년에 대하여 경찰은 분명히 꼬리표를 붙여서 요주 인물로 분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삭제되어 있고 요번 수배는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 아이라고 지목이 됨으로써 즉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부모들은 그 지역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비즈니스 소유주입니다. 그 부모들은 그 비즈니스를 열은 이유가 그 동네가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자기들 자식이 그렇게 안티파이며 폭력 성향을 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방치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라고 하는 이 급진 좌파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당장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민주당이 총기 규제를 해야 할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총기 규제를 하는 것이 이 사건 때문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